유자나무 분재. 농장이다 보니 분재원처럼 좋은 화분에는 심지 않고 비닐 화분에 우선 심어놓고 아직 수영을 잡기 위해 가수에 쓰는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몇 년생 유자나무냐고요? 글쎄 1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가지는 몇 년으로 되어 있으나 올봄 삽목한 것이니까요. 원래 삽목한 것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거기에다가 굵은 유자가 달렸냐고요? 네, 손바닥 농부는 해마다 삽목으로 이렇게 큰 분재나무를 만들고 거기에도 원래는 유자까지 달아보았는데 이렇게 유자까지 달고 커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혹시나 사름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열매는 땄는데 원래는 열매를 달아보았는데 한 나무는 열매가 떨어지고 두 나무는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원리나 기술은 공중 삽목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고 손바닥 농장 채널에서도 그 방법과 또 그 이점을 소개한 것을 몇 영상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올리는 까닭은 그 전 영상에서는 원래는 삽목을 하고 과일을 내년부터 달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올봄 치목한 것이 지금 10월 잘 자라고 있어 굳이 달려있는 과일을 따지 않아도 되더군요. 가지를 잘라 분리할 때 발근한 뿌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야 할 이 나무가 화분에 심든 땅에 심든 이 약한 뿌리로 가지, 잎, 거기다 커다란 열매까지 먹여 살릴 것 같지 않아 열매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이더군요. 나무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더군요. 별것은 아니지만 저번 영상 보고 예쁘게 달리는 열매 굳이 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 삽목, 공중 삽목, 치목이라고도 불리는 이 삽목 방법을 해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왕 영상 올리는 김에 짧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자 달린 분재나무를 이러한 일반 삽목으로 한다면 이만치 키우려면 5, 6년은 걸릴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삽목은 대량으로 증식시킨 데는 유리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삽목보다는 공중 치목이 더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 성공률이 높은가? 그건 공중 치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까닭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중 치목은 정원에 있는 나무나 분재 중에서 잘라낼 부분을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그 잘라낼 부분을 분재로 만들 때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는 유자 화분 2개가 있습니다. 화분으로 관리하다 보니 매년 자라는 부분을 잘라내어 키를 낮추어야 하다 보니 이걸 치목합니다. 정원이나 화분으로 키우는 나무 중 이런 것은 어느 집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간단한 치목으로 5, 6년이나 걸려서 완성할 나무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치목 방법은 간단합니다. 번거로워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나무 전체를 보고 떼어낼 가지를 찾습니다. 그 찾은 가지에서 잘라낼 부분을 정하고 그 부분을 뺑 돌려가며 껍질을 벗겨냅니다. 폭은 1, 2cm, 3, 4cm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의 유의점,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실과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이 삽목은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실부도 깊게 벗겨내면 살지 못합니다. 왜냐? 어떤 나무나 속껍질 부분에 채관이 있고 바깥 목질부에 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관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이 지나가는 관이고 채관은 잎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인 포도당 등 양분이 내려오는 관입니다. 따라서 목질부를 너무 많이 깎으면 물관이 사라져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지 못하니 당장 말라 고사하겠죠. 한마디로 목질부의 물관은 살리고 속껍질 부분의 채관은 잘라내어 뿌리의 물과 양분은 올라가고 위에서 만든 양분은 그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채관이 잘려 있으니 가지 끝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여기 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위기를 느끼고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락 같은 껍질이 남아 있다면 그 관으로 내려가니 나무가 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벗겨낸 그 자리에 뿌리가 내리도록 예전에는 습기가 오래 유지되는 이끼를 둘렀는데
요즘은 상토 수분 유지가 좋으니 컵에 담아 그 자리를 감싸든 아니면 비닐에 담아 감싸든 감싸고 비닐을 몇 번 감아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 이후의 관리는 내리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상토를 붙이고는 물을 흠뻑 주고 그 이후 간혹 비가 내리면 줄기를 타고 스며듭니다만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가끔 여기에 물을 감싸면 좋습니다. 5, 6월에 하였다면 긴긴 여름 그대로 두었다가 8월 하순이나 9월에 가서 살짝 열어보고 뿌리가 충분히 나왔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면 하나의 독립적인 나무가 하나 탄생합니다. 8월 하순 나무를 떼어내니 벌써 뿌리가 비닐봉지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바로 화분에 심으면 되는데 심을 화분에 아직 다른 것이 들어있어 우선 밭 한 켠에 심습니다. 이럴 때 보통 보면 떼어난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과수 재배에서 박피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수 밑둥치 일부분을 이처럼 벗기면 그 나무는 위기를 느끼고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 열매를 많이 답니다. 이 유자나무도 뿌리를 내게 하려고 껍질을 벗기니 이게 바로 박피 효과이니 여기에 열매가 잘 달리고 굵어집니다. 예년에는 앞 얘기처럼 이제 갓 나온 뿌리가 모두 먹여 살릴 수 없다고 모두 따내었는데 올해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대로 달아두었습니다. 세 나무 모두 달아두었는데 그 사이 중간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떼어내고 양쪽 두 그루는 끝까지 달고 살아갑니다. 열매를 떨어뜨린 나무는 역시 새빛빨이 나오고 힘차게 자랍니다. 그 반면에 열매를 단 양쪽 나무는 신초 나옴이 느리고 자람이 늦습니다. 열매도 삽목을 떼어낼 때 굵기보다 더 굵어지진 않았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운치로 달아놓은 열매, 원래 당장 유자청으로 쓸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여기 노지에서 월동은 못하니 화분에 옮깁니다. 가급적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분을 떠서 화분에 담습니다. 밑에는 상토를 깔고 분을 뜬 뿌리를 넣고 남은 공간에도 상토로 채웠습니다. 가원이나 정원에 심는 나무도 아니고 화분에 심어 분재 성격으로 키우다 달린 유자 다 익으면 따서 유자청 만들어 먹는 손바닥 농장에서는 굳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년에 만들어낸 분재라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보단 열매가 달린 분재가 훨 보기도 좋고 운치도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열매를 제거하여 키우고 저와 생각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달아두었다가 떨어지면 할 수 없고 그대로 키우는 게 보기가 더 좋더군요. 저는 제 취향이 열매 달린 이 유자 분재가 나중에 유자청도 담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 유자나무가 아니더라도 키우고 있는 분재나무 이처럼 공중 치목으로 번식을 하면 당연히 다 큰 분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대형 화분에 담긴 커다란 유자 두 그루가 있으니 해마다 여기에서 나무를 떼어내 분재를 만들어 필요한 곳에 소모를 합니다.